오전에 미르 K스포츠 재단 출연에 대해 실장 팀장들에게 사후 보고 받으셨다고 하셨죠? 예. 그 실장이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 그리고 그 팀장이 또 미래전략실의 전략팀, 기획팀을 각각 맡고 있는 장충기 실장, 김종중 실장 맞죠? 예. 이재용 증인과 최지성 실장, 장충기 팀장, 김종중 팀장 등은 미래전략실 4인방이라고 합니다. 매일 증인께서 외국 출장 중이 아니시라면 매일 아침에 회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한 달에 2번이라는데 삼성처럼 큰 조직을 운영하는데 전 구조본이나 지금 현재 미래전략실 같은 컨트롤 타워는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모여 있는 것이 저는 이런 비선 실세를 이용해서 정부하고 이렇게 좋지 않은 일 하자고 있는 조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큰 조직을 운영하는데 저는 중요하신 분 4분이 매일 아침마다 만나서 회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아니라고 그러시네요. 저랑 장충기 사장은 1년에 한두 번, 그러면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그럼 장충기 사장 빼고요. 최지성 예. 사장과 그 김종중 사장 이런 분들은 늘 만나십니까? 최지성 실장과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증인으로 장충기 사장님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의 피나는 노력으로 장충기 사장 대신에 김종중, 김신 사장이 나오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이유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충기 사장은 최순실하고 연루된 말 사주고 돈 주고 돈 주고 돈 주고 한 그 과정에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주진영 전 대표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김종중 대표나 김신 사장님은 국민연금 관련된 일에 연루가 돼 있긴 하지만 합병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지만 위법은 아닙니다. 불법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 질의에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만약에 장충기 사장이 나왔다면 장충기 증인이 나왔다면 엄청난 질의의 포화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김종중 대표나 증인이나 김신 증인은 전혀 주목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목표 아니었습니까? 의원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면 왜 그렇게 증인을 바꿨을까요? 증인 바꾼 거 모르셨습니까? 몰랐습니다. 모르셨습니까? 네. 오늘 나와서 아셨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여기 와서 그럼 만나셨습니까? 누구? 장충기 사장이 나오기로 했던 것이 김종중, 김신 사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여기 와서 아셨습니까? 예, 그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기 와서 저분들을 만나서 아셨습니까? 김종중 사장과 김신 사장이 나온다는 거는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장충기 사장으로 처음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미래전략실에서 여러 명이 국회에 풀려서 방방이 다니면서 이것이 바뀐 것은 모르셨습니까?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K미르스포츠 204억, 최순실한테 80억, 장시호 16억, 그리고 말이 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이 돈이 나가는 거 모르셨습니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삼성이 이런 조직입니까? 최지성 사장과 김종중 사장과 거의 매일 아침마다 보시면서 이런 거 보고 안 합니까? 제가 앞으로는 정말 더 철저히 그분들이 돈을 빼돌린 겁니까? 이렇게 큰 돈을? 정말 모르셨습니까? 의원님, 앞으로는 정말 그러면 그분들이 증인을 왕따시킨 겁니다. 그분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수백억의 돈을 아침마다 만나는 분한테 얘기를 안 하고 그분들이 자의로 그 돈을 집행했습니까? 그리고 사후 보고했습니까? 증인 모르셨습니까? 예,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죄하십니까?
왜 그렇게 잘못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뭘 잘못하셨습니까? 승마협회 부분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그거는 제가 봐도 적절치 못했습니다. 그 승마협회 말고 K 스포츠 미르재단은 아셨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경련 회비 내듯이 그냥 저희한테 할당이 돼서 의뢰 관리예상 내는 걸로 그냥 나간 그 큰 것인데 돈을 관리예상 어쨌든 앞으로는 내셨습니까? 그거는 그럼 사전에 보고받고 결제를 해서 낸 겁니까? 저한테는 의원님 미르재단 K스포츠 돈이 204억이 나갔는데 그것을 보고를 안 했습니까? 예, 아까는 금방은 그 얘기는 낼만 해서 냈다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문제가 되고 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까 전번에 바로 얘기하신 거는 그것은 정경련 회비 내듯이 낼만 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회비 내듯이 냈다고. 이거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이거 지금 증인 얘기 들으면서 국민들이 이것이 그럴듯한 일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제가 앞으로는 이런 부분 더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전경련 활동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얘기하시고 유능한 사람 나타나면 언제라도 본인의 자리를 내주시겠다고 하고 삼성을 꼭 성장시키겠다. 미래전략실 해체하시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굳이 몇 가지 키워드를 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모르신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오늘 기승전 김상조 교수님. 이재용 증인께서 하루 종일 보고받지 못했다. 몰랐다. 미안하다. 잘하겠다 하는 답변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이 삼성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심각한 일 아닙니까? 한번 이걸 마무리로 오늘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삼성의 미래전략실은 이병철 회장이 60년대 비서실을 만든 이래로 그룹 전체의 계열사들을 관리하고 통화를 하는 그룹의 컨트롤 타워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직이 모든 어떤 중요한 사항을 매일같이 보고받고 의사결정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최근에 와서는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실장, 장충기 사장, 김종중 사장 등의 핵심 임원들이 해외 출장이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항상 결정을 한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물산 합병은 김종중 사장이 당연히 담당 업무가 그거니까요. 주도했던 일이고 장충기 사장의 업무는 이른바 대외 로비입니다. 대관 업무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중요한 업무들이 사후에 나중에 언론에 보도되고 난 다음에 보고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오늘까 회장님들께서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계속 내 업무가 아니다, 보고받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라고 답변하고 계시는데 이 답변은 기업 지배구조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그룹의 총수가 하루에 벌어지는 그 수많은 일을 다 보고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등기이사든 또는 등기이사가 아닌 사실상의 이사이든 그룹의 회장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는 기업의 잠재적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장치를 구축하고 시행하는 것이 바로 이 그룹 회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오늘 이 부분에 관해서 전혀 몰랐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내부 통제 장치를 구축하지 않았거나 또는 구축하고서도 그것의 통제 대상에서 벗어나는 비선 조직의 활동을 방임했다라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이것이 나중에 형사적으로는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까 회장님들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은 주주들의 주주 대표 소송의 그러니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임무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